지금 지도상에 위치가 떠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네네. 강동 쪽에 직장을 옮겨서 네. 올해 6월에. 지금 보고 오신 이 물건이 신축인가요? 네. 그 분양이라고 했거든요. 분양을 받으신 거다? 네. 몇 평짜리죠? 지금 전용 면적은 43.37 정도라고 써 있고요. 계약 면적은 한 27.71 정도? 근데 근처에 좀 알아보니까 네. 다른 구역보다는 조금 많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전용 43이면 이거 3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아마 뭐 확장이니 이런 거 하면 한 18, 9평 정도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작은 거실에다가 뭐 작은 방 2개, 안방 하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 네. 단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 면적 대충 보니까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지하가 보니까. 있어요? 네, 있고 1층에도 네. 있고 뭐 넓진 않지만 54세대 정도 돼요. 54세대가 한 세대당 1주차가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는 네.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그거 확인 한 번만 해보시고요. 제가 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네. 이제 다세대라고 하더라도요. 네.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다세대가 보다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얘가 보다 더 나은 성격을 가지려면 이제 건축적인 특성만 봐서는요. 나홀로 아파트 정도의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지 보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계신가요? 네네. 나홀로 아파트의 특징 중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다세대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뭐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거는 건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1세대당 1주차까지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다른 데보다 조금은 비싸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지형이라서요? 네. 단지형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한 필지에다가 뭐 10세대, 12세대 짓는 다세대는 이게 확충이 될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 팔려면 적어도 200~300평 이상 토지는 있어야 되는데 한 필지당 기껏 해봤자 60평대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다세대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조금 가격 비싼 것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라고 보지만 네. 얘를 아파트랑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절대로 안 맞다. 다세대는 다세대 나름대로의 시장 포지션이 있어요. 네네. 아파트라는 상품이 있으면 아파트라는 상품의 한참 밑에 있는 열등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보다도 밑에 있는 열등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세대는. 그러면 다세대를 누가 거주하느냐? 다세대는 전월세 수요자와 매매에 대한 수요자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전월세 수요자는 시청자님처럼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분들. 네. 근데 그 동네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아파트로는 맞아요.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성 때문에 전월세를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매매에 대한 수요자는 간혹 가다가 우리 시청자님처럼 아니 전월세 사는 돈이나 매매 들어가는 돈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네. 내 집 산다는 편안함으로 매매 사자. 이러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갭 투자나 수익형 투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청자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시청자님은 이런 분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집을 찾아 떠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집으로서의 가치, 투자로서의 가치, 뭐 옆에는 아파트는 비싼데 얘는 좀 싸네. 근데 옆에는 네. 다세대보다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정확한 이 상품의 종류와 포지션을 아셔야 돼요, 시청자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가격은 아파트보다 열등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오르긴 오르도 적게 오를 거예요, 기울기가. 네. 근데 얘를 만약에 갭 투자 형태로 투자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수익률로는 괜찮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격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5억이라 그러셨나요? 4억 8천이요.
4억 8천. 전세 들어가면 전세 얼마 정도 갈까요? 전세도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한 4억 근데 5천. 제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네. 공시시가가 5억이 넘는데요. 공시가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는 것보다 네. 이게 높으면 더 나중에 팔 때도 조금 이득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돈은 거죠. 얼마 안 되지만. 자, 네. 5억 주고 매수를 했는데 네. 5억 주고 매수한 물건이 5억 5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현금 5억 가지고 산 사람은 10%의 수익을 얻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5천만 원 주고서 갭 투자한 사람은 100%의 수익을 얻었어요.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대한 갭 투자는 이런 거예요. 네. 20%를 먹기 위해서 5억이라는 현금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종류는 뭐냐면 여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차라리 들어가시고 들어가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는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하셔라.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 현금 5억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도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냥 전세값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긴 해요. 다세대여서 이걸 네.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은 고민이었어요. 전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택에 대한 등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너무나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형태의 물건들은 내가 시청자님처럼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물건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분들 투자했을 때 다주택자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높아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매매 자체가 더 높은 가격에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이제 단순 비교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5억이라는 현금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강동구는 아무래도 제가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잖아요. 예. 그래도 서울은 뭘 해도 사놓으면 좋다. 뭐 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강동구 특히는 네. 그래서 또 매매가 더 기울긴 했거든요. 뭘 해도 좋은 거는 사실은 아파트죠. 안 맞은 말씀이에요. 어, 이게 시기와 그러니까 무엇을 사는지 그리고 언제 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사지 않으면 단기간 동안에는 큰 재미 못 봐요. 근데 시청자님이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정해가지고 요때쯤에는 시장이 괜찮아지니까 요때 팔면 나는 돈 벌겠다. 이런 판단 못 하거든요, 개인들은. 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떨어지는 상품이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세대는 다 안 좋아. 그 상품 자체를 완전히 다 싫어하게 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품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전월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갭 투자라던가 월세 받는 투자로 매수하실 수는 있겠지만 5억이라는 현금을 들여서 거주로 그냥 깔고 앉아 살기에는 이 현금의 값이 너무 아깝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